네. 자, 이제요. 자, 여러분 글자 보여요? 네, 긴 글 쓰기. 우리 이제 긴 글 쓰기를 한번 해봐요. 긴 글 쓰기. 선생님 무서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긴 글 쓰기는요. 선생님 생각할 때 긴 글은 여러분이 문단을 세 개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문단 따로는 만들어 봤잖아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문장으로 쓰면 된다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음, 시작하는 문단, 그 다음에 중간 문단, 그 다음에 끝 문단,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세 문단만 쓰면 됩니다. 한 문단이 보통 200자에서 250자 정도 되거든요. 한국어에서. 그러면 세 문단이면 어떻게 될까요? 600에서 한 75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문단으로 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토픽 54번에 나오는 문제 정도가 되죠. 어, 이게 이제 여러분은 진짜 글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설명하는 글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만나는 글이고요. 시험 문제 답을 쓸 때도,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도, 그럴 때 많이 만나고 또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글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이 뭐예요? 자, 오늘 질문이 많네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설명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음,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볼래요?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네. 글자 잘 보여요? 네.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자, 이 말을 한국의 경상도에 경상북도에 거기서 지역별로 인사말이 달라요. 여기 지금 한국의 지도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시 그려볼게요. 여기 서울이 있고요.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인천 에어포트, 인천. 네, 이렇게가 한국의 큰 도시들이에요. 그 중에서 자, 울산은 여기 있겠네요. 네. 자,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이 경북인데요. 어, 이렇게 지금 경북이 생겼죠. 근데 경북 안에서도 서쪽, 북쪽, 동남쪽이 말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시장님들이에요. 이분들은 거기 시장님들인데 시장님들이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이거를 이쪽 서쪽에서는 아재 어디 가요? 아니야. 아재 어디 가요? 아재 어디 가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경주 쪽에서는요. 경주시장님이시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말한대요. 아재 어디 가는겨? 어디 가는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동 하회마을이 있는 유명한 곳인데요. 아재요 어디 가니껴? 이렇게 말한다고. 자, 지금 여기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로 지역별 인사말을 받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방언 아니면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책에서 배우는 말은 방언이고요. 그다음에 사투리는 그냥 그 지역의 뭐 말이다 뭐 이런 뜻인데 편하게 쓰는 말이에요. 글을 쓸 때는 방언이라고 쓰세요. 그다음에 뭐 편하게 말을 할 때는 사투리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보고 있죠. 근데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을 보니까 모음이나 자음이 어떻다. 성조, 자, 톤이죠. 그러니까 말할 때 이렇게 높낮이 같은 거. 아까 선생님이 아재,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다음 억양, 인토네이션 이거요. 어디 가는겨, 어디 가니겨 이런 인토네이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특징도 있고 문법도 다르죠.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문법도 다르잖아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방언에 대해서 지역별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설명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다시 할게요.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설명이고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요. 뭘까요? 네, 이 사람이 손으로 구두, 저기 하이힐 모양이죠. 네, 여기 handmade shoes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슈즈처럼 보이게 그냥 뭐 까만색 그 스타킹을 신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까만색 이렇게 색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handmade shoes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손으로 만들었어요. 예요. 우리 구두는 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두는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두를 사세요. 우리 구두가 좋은 구두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이 주장하는 글인데요. 우리는 설명하는 글을 8과에서 배울 거고요. 주장하는 글을 9과에서 배울 거예요. 설명과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습니까? 설명하는 것은 자,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를 말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설명하는 글이 이것이 설명이고 이것을 글로 쓰면 설명하는 글이 돼요. 자, 이것은 주장이고요. 이것을 글로 쓰면 주장하는 글이 되죠. 두 가지는 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요. 네. 자, 또 이 그림을 볼까요? 아니,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왔습니까? 병원에 왔어요? 네, 이멀전시 응급실에 가고 있네요. 네, 물고기에게 네, 산소 마스크 같은 걸 끼고 네,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 보면요, 네, 미네랄 워터 광고인데 우리 물은 이렇게 죽어가는 물고기도 살릴 수 있어요. 같은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물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우리 물은 좋은 물이에요.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장하는 겁니다. 뭘 주장합니까? 우리 물을 사세요.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휴지 거리가 있고요. 휴지 거리에 이렇게 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일러 페이퍼. 네. 화장지라고도 하고 한국에서 좀 깨끗하게 쓸게요. 자, 화장지라고도 하고 휴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휴지 거리. 휴지 거리.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나무는 50년이 되었습니다. 아니고요. 화장지를 많이 쓰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환경을 보호합시다. 화장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환경을 보호합시다.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은 다르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다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뭐가 있죠? 양입니다. 네. 양 두 마리가 있는데요. 양 한 마리는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맞죠? 근데 두 번째 양은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안 좋아 보이죠? 네, 이 양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앞에 와이어, 철사로 이런 안테나처럼 네, 무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걸어가면서 계속 머리를 부딪혀서 항상 많이 다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치지 말라고 앞에 와이어, 철사를 이렇게 달아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길을 가던 한 관광객이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되게 SNS에 올렸어요. 이걸 보고 주인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아주 감동적이었다. 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정말 주인이 마음이 좋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글도 있고 그 밑에 뭐도 있었냐면 그냥 그래도 주인이 잡아먹을 거잖아요. 나중에 잡아먹을 거잖아요. 아주 슬픈 글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은요. 물어볼까요? 아까 첫 번째 설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글입니까? 설명하는 걸까요? 이것을 글로 쓰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양을 사랑하자. 자, 주장입니까? 이것을 글로 쓰면 주장하는 글이 될까요? 이것도 아니죠. 네. 그럼 이건 뭐예요? 네, 보통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과 함께 쓰는 네, 감상문이에요. 보통 뭐 이런 거 있어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쓴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쓴다. 네, 바로 감상문입니다. 아, 여행도 있네요.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 네, 이게 감상문이에요. 다르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8가에서 만나고요. 주장하는 글을 9가에서 만나고 감상하는 글을 10과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8과와 9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감상은 조금만 연습하려고 합니다. 8과 9과를 좀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설명하는 글처럼 쓸 때, 주장하는 글처럼 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게 SNS에서는 모두가 행복 이런 제목이 있는데 모두가 행복 다음에 이렇게 퀘스천이 있네요. 물음표가 있네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기쁨, 강박증, 스트레스라고요. SNS에 있는 그 친구들의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나 글을 보면 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친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주말 동안 집에서 쉬었어. 쉬는 게 좋죠? 좋은 일인데 집에서 쉬었지만 친구들 페이스북 보니까 뭐 여행 간 것 같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 같고 그러면 나도 그런 걸 올려야 되나?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이월드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프로페셔널. 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잘 먹는 그림은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가 있죠. 카카오 스토리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정말 카카오 스토리에는 아이 사진들이 많습니다.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SNS를 많이 하자. 아니고요. 네. SNS는 종류별로 특징이 다르다. 아닙니다.
만약에 종류별로 특징이 다르다라고 했으면 이건 뭐예요? 설명하는 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SNS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냥 SNS는 내가 더 중요하고 SNS는 나를 보여주는 건데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자, 주장하는 글이에요. 이걸로 글을 쓰면 주장하는 글이 돼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글을 쓸 때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소재를 선택할까?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 어떤 스타일로 글을 쓸까? 마지막에 중심 문장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 더 봅시다. 지금 이게 자,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스마트폰 안에서는요. 자, 한번 보세요. 뭐 좋은 일도 많아요. 어떤 물건을 같이 사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를 찾기도 해요. 예전에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항에서 그 국제전화, 공중전화 카드를 사는 일이었어요. 카드를 사서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잘 도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 전화로 가족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비싸요. 카드 다 썼어요.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전화로 이렇게 돈을 쓴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인터넷,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팅 많이 하고 좀 가족하고 멀리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많죠. 그럼 이걸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을 쓸까요? 주장하는 글을 쓸까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자, 설명하는 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좋은 점이 많다.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싸게 같이 사게 할 수도 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럴 때 공중전화 비용이 따로 들지도 않는다. 자, 이렇게 쓰면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자. 그러면 되죠. 반대로 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하철에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앞에 보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 사실 목에도 안 좋을 거고요. 손가락도 많이 아파요.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잠시 대화도 못하고 바깥에 창밖에 구경도 못해요. 자, 이런 문제점도 있죠.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소재로 설명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쓰는 방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다는 거. 선생님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면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